네. 그래서 3억 중반까지 또 내립니다. 내리다가 최근에 삼성이 300조 발표 딱 하니까 1억이 올라버렸어요. 너무 시골이었는데 이제 천지개벽하게 생겼으니까 땅 주인들은 난리가 났죠. 야, 그러네. 가격 올라가고 지금 땅 사려고 지금 줄을 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정부가 뭐 부동산 부자들 돈 벌게 해준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규제들이 언제 풀리는지를 보면 저는 타이밍 잡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타이밍을 같습니다. 잘 봐야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로 300억 아니고 와. 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데 300억 투자하겠습니까? 그쵸. 300조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그 화제가 된 지역이 있어요. 대표님 거기가 어디죠? 용인시 남사읍인데요. 용인시 남사. 진작 알았으면 땅이라도 좀 사러 갔을 텐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삼성하고 좀 친하게 지낼 걸 이렇게 그쵸. 후회를 했는데 와. 이게 지도를 보면은요 어디냐면 동탄 이신도시 있잖아요. 동탄 이신도시의 동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동쪽으로 가면 거기 굉장히 시골이에요. 뭐 네. 이동 저수지도 있고 완전 시골인데 거기에 왜 또 딱 치세요? 아니 용인이랑 가까워가지고. 그 저수지에 낚시하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놀러만 갔지 투자를 못했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갔었거든요.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와. 한번 가서 제가 다른 걸 조사하면서 그걸 몰랐네. 예.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너무 후회한 적이 있는데 300조 투자면 엄청난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덜썩덜썩되고 있습니다. 용인이라서 제가 용인 살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반가운데요. 네. 이게 용인이라도 사실은 기존에는 이게 용인으로 인정을 잘 못 받았거든요. 워낙 행정구역만 용인이고요. 너무 시골이었는데 이제 천지개벽하게 생겼으니까 땅 주인들은 난리가 났죠. 야, 그러네. 가격 올라가고 지금 땅 사려고 지금 줄을 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그 주변까지도 그럴 텐데 기흥, 맞습니다. 뭐 화성, 평택 그치. 여기 이미 오르지 않았나? 많이 거기다가 오를 이제 올랐는데 용인 더 오르는 300조면 거죠. 더 오를 수 그렇죠. 있다라는. 이제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반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용인 쪽 집값 들썩거립니까?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대림에서 이편한 세상 한숲타운이라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6,800세대나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데 섬이에요. 생뚱맞게 그거밖에 딱 6,800세대 아파트만 지었는데 이게 2018년에 입주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16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제가 여기 모델하우스도 갔었거든요. 네. 모델하우스를 압구정에다 만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니 용인 남사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압구정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같은 강남권이라는 거지. 제가 투덜투덜대면서 모델하우스 이제 구경도 갔는데 줄이 막 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니까 아니 아무리 6,800세대라도 사실 너무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제 기억으로는 3억 원에 안 했어요. 맞아요. 저도 전용 봤던 84가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기억이 나죠? 네. 뭐 2억 뭐 7, 8천 되게 정도? 저렴했는데 저기까지 누가 가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죠. 야 저렴하긴 한데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이거 무인도 섬에 6,800세대를 지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기 개발이 될까? 대림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 그렇지 않으면 그 섬 같은 데다가 6천 몇백 세대를 줬어. 근데 알고 있었으면 아파트 안 짓고 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아무튼 6,8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고생을 좀 했죠. 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오르긴 했습니다. 2021년인가요? 5억 5천까지 오르긴 했어요. 올랐다가 다시 또 내리죠. 네. 그래서 3억 중반까지 또 내립니다. 내리다가 최근에 삼성이 300조 발표 딱 하니까 1억이 올라버렸어요. 지금 분위기에. 역시 그 삼성은 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얼마 전에 우리가 못 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야, 이게 양쪽으로.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토지하고 주택, 아파트는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자, 토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잖아요. 이게 자, 삼성 반도체 300조 클러스터 개발한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글쎄. 그래도 아니, 그 300조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간이. 우리 하이닉스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용인에 뭐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삽을 못 뜨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몇 년 전인데. 그렇죠? 아니, 하이닉스도 보니까 하이닉스 말씀 청주에 전에 한번 가봤더니 네네.
와, 천지개벽이에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하이닉스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다고. 맞아요. 들어오기만 하면 경기도 인천시도 하이닉스가 먹여 살리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먹여 살리는 거 맞아요. 네. 개발 호재 맞는데 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 들어오냐는 거죠. 그러면 저 아파트 재건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재건축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0년 내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어떤 기자분하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통화를 네. 해봤는데 한 20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20년이 걸리면 그러네. 25년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파트 투자 토지는 할 수 있어요. 네. 10년? 보통 토지는 기본 10년이고요. 20년 장기 투자는 네. 기본이기 때문에 네. 토지는 저는 할만하다고 봐요. 물론 지금 매물이 없겠지만 호가도 많이 올랐는데 자 아파트는 이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아이,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너무 올라갈 많이 때도 아니고 맞아. 지금 랠리를 하면서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에 아파트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토지 투자는 맞지만 아파트 투자는 너무 성급하다. 네. 물론 호재는 있겠지만 조금 차분하게. 물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미래 가치 개발 호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는 지금 이 분위기에 덜썩덜썩 해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우리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막 처음에는 막 덜썩덜썩 되다가 이제 다들 눈치를 챘잖아요. 아, 이거 10년 안에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흥분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런 분위기에 흥분해가지고 좀 오버 베팅을 하게 되면 저는 물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보고 들어가도 기다렸다가 부동산이란 건 여러 가지 아파트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금리라든지 금리가 좀 내려가고 주택 시장이 바닥 한번 더 찍고 그럴 때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평택, 용인, 뭐 동탄, 수원 등등등 막 있는데 근데 이렇게 유독 송도에는 이렇게 힘을 못 쓴다고 얘기가 돌던데. 송도요? 네. 아, 송도에 힘을 못 쓰는 건 뭐 송도도 굉장히 좋죠. 네. 좋은데 사실 이런 우리 평택도 그렇고 대형 제대로 된 산업 시설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송도도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형 산업 시설들이 좀 부족하고 송도 같은 경우는 공급이 너무 많아. 제가 볼 때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6년부터 송도 개발을 하는데 그게 매립이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도요, 딱 계획을 하면 한 2, 3년 정도 분양을 하고, 네. 입주장도 한 3년 지나면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송도는 안정될 만하면 공구 개발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맞아. 지금 20년 동안 새 아파트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송도에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는 그 아파트가 좋았는데 자꾸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물량 앞에 장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은 곳은 저는 부담스럽고요. 용인 남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아까 대림에서 6,800세대 지었는데 만약에 300조 투입을 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짓는다. 네.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왠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봐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설사 상황에 따라서 300조가 100조가 될 수도 있고요. 뒤집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흥분하면 안 되겠다. 송도는 좋긴 해요. 좋긴 하는데 송도 최근에 가격이 마이너스 50% 정도 떨어졌거든요. 청도가? 많이 떨어요. 송도. 아, 송도. 송도는 그 정도 떨어졌고 근데 그 이제 송도를 얘기하면 그 주변 청라라든지 뭐 이게 또 주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송도가 어려우면 주변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송도는 저는 송도도 마이너스 보면 거기 국제학교 주변으로만 좋아요. 비싸고 비싸요? 그 주변이 많이 떨어져.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국제학교 주변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하락한 매물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사 2차 하락이 있더라도 자 마이너스 50% 예를 들어서 12억짜리가 6억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져 본들 한 1억 정도 더 떨어지고 오르면 나중에 더 오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또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하락폭은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만 보지 말고 개발 호재만 보지 말고 가격 흐름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하락할 때도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지난주 집값 하락폭은 실제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네.
1월 이후로 이제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이 지금 마이너스 0.22%, 지난주가 마이너스 0.26이니까 뭐 전세는 마이너스 0.36, 전체적으로 하락 거래는 맞아요. 마이너스인데 네.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에 서초구 강동구가 0%가 나왔어요. 드디어. 그냥 그대로네. 주춤하네요. 그대로지만 주춤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 0.5, 0.7이 나오다가 갑자기. 0이 되니까 이게 뭐 해석의 차이가 네. 반등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걸 저는 뭐 반등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야 0%가 무슨 반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반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게 0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성적이 50점 나오다가 80점 나오면 잘한 거잖아요. 아유,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 이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전고점을 뚫고 막 사자는 아니지만 공포 패닉은 일단 지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정도 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조금씩 더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뭐 파월 미국 의장이 FRB 의장이 갑자기 금리를 더 많이 올려버리거나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도 아니고 0.5% 올려버리거나 이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네. 당분간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나머지 지역들도 0% 가고 좀 더 올라가다가 너무 비싸네 하면 좀 내려갔다가 요런 상황이 한 2, 3년 이어지지 않을까. 2, 3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2, 3년 이렇게 가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2009년도하고 2013년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올랐을 때도 2015년에서 2021년 올랐을 때도 네. 이전에 노무현 정부하고 너무나 비슷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역시 또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고 쭉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W자로 갔는데 저는 이번에도 V자도 아니고 L자도 아니고 W자 예상합니다. 그걸 잘 흐름을 타야 내가 부를 좀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 좀 간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네.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우리 집값 막 올라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집을 사야 되는데 막 올라가. 맞아. 언제 공부하고 언제 준비해서 하냐고요.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막 연끌하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럴 분위기 전혀 아니다. 네.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고점 대비 30% 이하 이상 빠진 물건들 찾으면 되고요. 네. 당장 필요 없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자금 준비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방송이나 뉴스나 유튜브에서 계속 부동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지금은 바닥도 아니고 아니다. 이게 그렇죠.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어떤 시점이 온다. 그렇죠. 그럼 그때가 바닥이다. 그런 시점이 오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 네. 한 번은 와야 되거든요. 우리 2년 전 네. 막 패닉 바잉 나올 때 네. 막 난리 패닉이 나왔잖아요. 저는 내려갈 때도 패닉이 한 번은 와야 되거든요. 자, 패닉 바잉은 누가 패닉이 오죠? 매수자들, 사야 될 사람들이 패닉이 온다면 패닉 셀은 팔아야 될 사람들이 한 번은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고리가 있고요. 차면 기울잖아요. 한 번은 그때가 와야 되고 고를 때가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부가 항상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렇잖아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네. 너무 많이 내리면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잖아요. 자, 패닉이 왔어요. 그래서 막 집어 던져. 근데 매수자들은 똑같잖아요. 아니 이런 분위기에 내가 왜 사? 그럼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PF 대출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규제를 푸는데 지금 남은 규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거래가 남았죠.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들 남아 있죠. 또 DSR 규제 남아 있죠. 그래도 안 되면 뭐 우리 양도세.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하나씩 언제 풀릴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저는 타이밍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토지 거래가 원래 4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푼다고 합니다. 지금 안 풀 확률 95%. 와.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야, 지금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잖아. 최근 좀 반등하는데 굳이 내가 왜 풀어줘? 칼자루 가지고 있을래?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 보고 풀 것 같거든요. 그게 풀리면 서울 집값 많이 떨어졌는데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 강남 3구, 용산구 풀렸다? 왜 풀어줬을까요?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떨어졌다라는 시그널이에요. DSR 왜 풀어줄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오죽하면 풀어줬겠냐고. 5년간 양도세 면제 왜 줄까? 진짜 집주인들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 금융이라든지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경제도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잖아요. 그걸 정부가 뭐 부동산 부자들 돈 벌게 해준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규제들이 언제 풀리는지를 보면 저는 타이밍 잡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타이밍을 같습니다. 잘 봐야 근데 이런 걸 이제 예전엔 몰랐다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요 단계까지 안 가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항상 요런 방송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귀 기울이셔.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알면 대표님 만나시면 돼요. 예, 부동산 시장의 호재, 상승기에는 이 호재를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은 호재에도 다들 조심조심 하죠. 그러면서 조심하고 다가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김인만 대표의 말처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